자, 수도권 아파트 분양할 때 입지랑 관련된 설명을 보면 우리는 서울과 얼마나 가깝다 주로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이죠. 사실 서울은 엄청 큰 도시라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울과 주변 도시 사이에 산으로 막혀 있다거나 공항, 학교, 군부대, 도로 같은 시설들로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냥 길 따라 걷다 보니까 옆 동네였네? 이런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로 갑니다. 흥청망청이 검단 신도시만큼 사랑하는 광명 뉴타운. 이번엔 광명 1구역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자, 광명이 어디쯤 붙어 있는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지도를 같이 볼게요. 줌아웃 해보면 서울 구로구는 경계가 살짝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만큼 광명시가 안으로 쑥 들어와 있다는 거죠. 확대를 좀 해보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곳에서도 점선 왼쪽은 광명동, 오른쪽은 철산동인데 여기서 광명동의 끄트머리, 서울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볼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입니다. 자, 지도랑 같이 보면 이렇게 광명 뉴타운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게 1구역이에요. 구석에 있으면 제일 구린 거 아니야? 싶겠지만 목감천만 건너면 여기가 어디냐? 서울 개봉동입니다. 서울 가깝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죠. 우리가 행정구역은 광명이지만 사실 개봉 쪽 인프라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개봉역 가깝고요. 저 뒤에 고척아이파크 입주해 있는데 얼마 전에 코스트코 문 열었더라고요. 고척돔이 이렇게 코앞이고 고척돔 조금 못 가서 있는 게 구일역입니다. 근데 뚜벅이라면 구일역 쪽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개봉역 가는 길은 주택가 지나가야 되는데 구일역은 목감천 따라서 산책하는 것처럼 다닐 수 있거든요. 이따 시간 재볼게요. 나름 더블역 세건. 자, 안양천 쪽으로 보면 옆에 서부간선도로 있죠. 솔직히 정체가 심해서 대중교통 권합니다. 안양천 너머로 보면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페피들을 위한 마리오 아울렛도 있습니다. 제가 20살 돼서 촌남들끼리 옷 사러 가던 곳인데 동대문 형님들은 사라졌지만 마리오 형님들은 잘 계시겠죠. 자, 가리단 쪽으로 볼 때 안양천 건너기 전에 빈 땅, 저긴 어딘가요? 형진이가 완판시킨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입니다. 토달지 마세요. 사실 철산자이의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 청약시장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지점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데 제가 잠깐 분양소장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게요. 100% 분양 완료 밑에 일반 분양 1600세대라고 굳이 써둔 건 야 1600가구 물량 폭탄이라 미분양 난다고 너희가 놀렸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도를 좀 다시 보죠. 1구역은 광명 뉴타운에서 서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철산주공이 바로 밑에 있어요. 이제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죠. 광명 뉴타운은 엄청 큰데 광명 사거리 기준으로 남북전쟁처럼 남북으로 나눠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남쪽에선 나올 곳들은 나왔고 나머지는 기다려야 돼요. 북쪽은 사업 속도가 비슷해서 누가 분양을 먼저 하냐 이거였는데 우리가 일바로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광명 뉴타운과 철산주공 물량은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낡은 시가지에서 이 정도의 물량이 재정비된다. 사실상 하나의 신도시로 거듭난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자, 그리고 광명 뉴타운의 특징인데 체급이 다 헤비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지도 일반 분양 넉넉합니다. 전체 3,500가구 중에 800가구 나와요. 근데 소형이 많네. 자, 둔촌도 소형까지 다 팔았는데 무슨 좋아요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동안 쪼꼬미들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게 절대적인 크기 때문인 부분도 있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의 단점도 컸거든요. 보통 여기에는 설계사들을 그렇게 갈아놓지를 않아요. 근데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처의 모 구역이랑 비교를 해보면 같은 전용 3군데 기역자 주방에 아이방까지 구획을 잘 나눠줬어요. 자, 보통 소형은 오피스텔 스튜디오 타입이나 원룸 같은 구조잖아요. 이번에는 전용 4구를 보죠. 경쟁단지 비방한다고 하실까봐 같은 건설사가 분양한 다른 아파트 그리고 분양 끝난 둔촌주공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나요? 자, 눈썰미 좋은 분들은 현관 위치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나머지 두 곳은 복도식이고 광명 1구역은 계단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실하고 주방에 이렇게 마통풍 구조가 나와요. 다른 단지들은 저기 침실 쪽 창문 열면 복도거든요. 자, 전용 4구면 옛날 21평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 딱 이 정도 아파트에 살았고 지금도 부모님은 고향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세 식구 정도 사는 데는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물론 누가 갑자기 살림살이 세간을 선물해 주시면 좋으면서 약간 짜증이 나요. 아, 저거 어디다 두지? 참고로 우리 단지 중형도 있고 대형도 물량이 있어요. 귀여워서 그렇지. 자, 여기 청약할 분들은 통장 예치금 잘 봐야겠죠. 이때 지역은 어디다? 내가 사는 곳 기준.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전용 112에 넣고 싶으면 1,000만 원 맞춰야 되고 같은 주택형인데 광명 사람이면 400만 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서울 사람도 청약 되냐? 됩니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다 돼요. 광명 2년 거주자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자, 재밌는 게 같은 1구역이라도 정비계획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느라고 1, 2, 3블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은 2, 3블록 쪽으로 쏠려 있는 편인데 보통은 이렇게 끝으로 보내는 게 거의 유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위쪽으로 붙을수록 서로가 가깝다. 지하철역과 가깝다는 거죠. 한번 재볼까요? 아까 3블록 끝에서 9일역까지 걸어서 10분 컷이에요. 안양천 건너는 6개월 한번 타야 하긴 합니다. 개봉역 쪽으로 가면 9일역으로 다니세요. 자, 근데 1블록 중형 면적대에 당첨됐다. 그럼 개봉역 트라이 해볼만 합니다. 대신 횡단보도 5개. 자, 일정은 이렇습니다. 입주는 25년 12월이고요. 알고 계시는 대로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사라졌고 전매 제한은 수도권 과밀역 재건역이니까 1년이 걸리는 거죠. 거주 의무는 폐지 후 소급될 예정이고요. 자, 사실 1구역의 매력은 이렇게 목감천을 끼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맨날 PD님들만 밖으로 보내고 저는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줄 아시는데 저도 이렇게 밖에서 구릅니다. 물론 2년 전까지는요.